한데요. 지금부터 지금 미팅이 있어가지고 시간 오랫동안은 못할 것 같아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할게요. 그쵸, 쇼핑몰인데, 중국 쇼핑몰인데요. 지금 과거에 중국 쇼핑몰은 그냥 중국에서 아무렇게나 그 쇼핑몰 호스팅 적당히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그냥 고객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고객하고 일치하고 주문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상품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가 굉장히 적당히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적당히. 그러니까 관세, 사실 상품에 대해서 관세나 이런 어떤 법적 규제 없이 그냥 쇼핑해서 적당히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그래서 그 주문을 하고 물건을 보내면 특송으로 배송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배송 같은 경우는 국경을 건너뛰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건너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너뛴다는 거는 관세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상품을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는 관세를 발생하는 건데, 이 관세도 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받을 만한 정확한 루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중 비즈니스가 이 적당히 진행된 부분이 많았어요. 적당히. 그래서 이건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죠. 왜냐하면 불법이 아닌 게, 법망이, 합법적인 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합법망을 정확하게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였는데, 최근에 중국이 이제 관세망 같은 것들을 통합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정확한 어떤 전자 통관 규정이라든가 재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자기들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현재 한국의 상품을 중국으로 공급을 해 왔는데, 한국의 상품을 중국으로 공급하는 것이 한중 전자상거래잖아요. 한중 전자상거래. 고객은 중국에 있고 물건은 한국에 있고, 중국으로 보내서 이렇게 배송을 해주고 결제를 하고 주문 처리를 하고 상담을 하고 AS를 해주고 고객 서비스를 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해봤는데, 현재 중요한 거는 딱 그 칸에 이 통관 규정, 글로벌 국가 간의 통관 규정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스펙을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스펙을 발표한 나라가 지금 중국이 거의 유일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물론 동남아도 같이 하는데, 자세한 내용,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외 직구나 역 직구나 이런 것들을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관 쪽에 이런 부분들이 관세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요번에 중국이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냐고 하는 것들은,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이제 그렇게 발표하면서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건을 공급해 왔던 그런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일대 쇼킹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보낼 수가 없는. 근데 특히 B2B 같은 경우는 아예 막혀버렸고, 이제 B2C를 합법 라인으로 뚫으면서 과거에 불법적으로 하던 B2C 라인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애는 거에 여러 가지 배송 부분에서 보면 통관을 강화해버리면 사실상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배송하면 통관 안 하고 배송하진 않기 때문에.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불법적으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통관하고 배송인데 규정상 가장 정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가 통관인데 배송은 민간업체고 통관은 정부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이게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정부가 껴있기 때문에 정부를 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보내왔냐면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대행해주는 특송업체라고 있어요. EMS라든가 페덱스라든가 이 업체에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 배송업체의 역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면서 이 시장이 이렇게 커왔다고요. 커왔는데 중국 정부에서 볼 때 이 특송 시장이 애매하다. 얘들이 있어서 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얘가 가로막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중국 정부가 그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벌어지는 그런 어떤 수치들을 정부의 실제 공식 수치인 GDP나 GNP로 잡고 진행을 하려면은 특성업체가 껴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판단하고 얘를 이제 제외를 하고 해외 배송업체와 중국 국내 배송업체와 중국의 통관업체 이렇게 세 가지 3자 연합을 통해서 핵심 주도권을 통관업체가 가져감으로써 통관업체가 정부 쪽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매출이나 이런 것들 GDP나 GNP로 바로 잡힐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 사업의 기반 틀로 이렇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전자정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쇼핑몰들은 전자정부가 아니라 정부는 완전히 무시하고 민간인 업자들끼리 진행하던 거니까 이게 판도가 완전히 천장지차가 되는 거죠. 근데 업체들은 그걸 사실 잘은 몰라요. 업체들은 통관이 앞으로 합법화된대. 그러면 합법화되니까 앞으로 더 잘 팔리겠네? 딱 그 수준까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전에는 사실 데이터를 배송할 때 보면 이게 전부 다 그전에 데이터가 완전하게 그 통관 규정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흘러왔다면은 이게 큰 사건이 아닌데 이 중앙의 통관 업체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그렇게 바뀌면서 그 통관 규정을 그렇게 바꾸면서 이제 과거에 약간 좀 불법도 아니고 비합법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해 왔던 그런 일반 쇼핑몰들이 대대적으로 타격 내지는 수정 이렇게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도달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시스템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복잡하고 좀 그렇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인터데브는 보유하고 있다. 어떻게 그동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쓸 때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미리 알고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오픈을 했다. 이제 그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걸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가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2018년 1월부터는 쿼징 플랫폼,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를 쿼징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쿼징 댄상이라고 하는데 중국어로 전자상거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고 앞으로 해외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거나 해외로부터 수입받는 모든 물량을 전자상거래 중국 정부에서 만든 통관 플랫폼에 맞춰 가지고 진행함으로써 모든 세수를 투명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의 GNP를 상당 부분 개선시키는 효과에 근본적인 초석을 닫는 작업으로 이것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된 거고요. 네. 저희의 투자 포인트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은 일단 한중 전자상거래 경험이 일단 있으면 좋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자상거래가 아니라 일반 통관, 전자정부의 통관하면은 B2B 통관하고 B2C 통관이 있는데, 이런 통관에 대한 시스템 구축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업체가 좋다. 그래서 관세청 프로젝트를 해본 업체,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어떤 진입 장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자정부다 보니까 보안 쪽에도 상당한 어떤 그 준비가 좀 돼 있는 업체가 좋은데, 우리가 그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을 전부 다 갖춰서 그 진입 장벽이 좀 있다. 보안, 통관, 그리고 보안, 통관, 한중 전자상거래 경험. 보안, 통관, 한중 전자상거래 경험. 그리고 굳이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두 개를 더 얘기하자면, 두 개가 아니구나, 하나구나. 하나는 뭐냐면, 전자상거래 운영 경험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제대로 전자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자상거래가 불편해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 불편함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시장을 스마트하게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는 이 시장의 불편함을 상당히 해소시켜 줄 만한 그런 어떤 전략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보안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불편함 해소에 대한 전략이 있고, 동시에 이제 전자상거래 구축 경험이 있다. 전자상거래가 첫 번째 보안, 두 번째 전자상거래 불편함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전자상거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그 다음에 통관 경험이 있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 다 정리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입 장벽이 좀 있다. 통관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전자상거래 경험 갖추기가 좀 어렵고, 전자상거래 해본 업체들은 통관은 잘 모르고, 그리고 보안하고는 또 전혀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이거를 다 컨소시엄으로 묶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한 회사에서 다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입 장벽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 촉발되는 이게 시작을 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결국 뭐 국가급 보세구에서 시작을 할 건가, 아니면 대형 공공기업에서 할 건가, 국영업체가 할 건가, 아니면 한국의 대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거기서 할 건가, 여기서 할 건가, 여러 가지가 많고,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금액이 잘 안 맞아가지고 진행이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의 출발점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여러 대학생들의 창업 쪽,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창업 몰분양,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몰분양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의 창업 지원, 이런 쪽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그것을 이 과징 댄상의 출발점으로 보는 이런 쪽의 준비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거가 상당히 중요한 이거 출발점이라고 보고 그쪽으로 이제 그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창업 지원. 아무래도 돈을 뭐 처음에 뭐 10억을 주세요, 20억을 주세요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금액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창업 지원 같은 경우는 우선 시작하면서 뭐 많게는 1, 200만 원에서 시작해 가지고 많은 업체를 받아 가지고 서서히 세팅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장점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른 데하고는 이 영업을 할 때, 이거는 원래 당신들이 스스로 구축을 하면은 사실 35억 정도 들지 않냐. 한국에도 세팅하고, 한국에 인력 세팅하고, 뭐 창고 세팅하고, 상품 공급망 소싱하는 쪽에 세팅하고, 상품 분류해서 발송하는 쪽에 세팅하고, 이렇게 세팅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작업인데, 우리가 이것을 반 정도 줄여줄 테니까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는 우리말을 100% 신뢰하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업체, 더 저렴한 업체 이렇게 찾다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이 말하자면 창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일단 정부 예산이 저가 형태로 개인들한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점이 개인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개인이고 규모가 뭐 몇십만 명 이렇게 상대를 하기 때문에 출발점이 쉽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넓혀가는 형태로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진행하는 과징도 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시장 마켓의 요구 사항도 뚜렷하고, 그리고 예산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상품을 제대로 주문 받아 가지고 발송해 주면서 크게 투자자들